무더운 여름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일찍 잠이 들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날도 김민호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맞으며 누워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더 이상 잠을 청하기 어려운 민호는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둘러보던 중 민호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실시간 괴담 체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무섭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에 끌려 들어가 보니 글을 올린 이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다. 그 글쓴이는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앞 복도에 이상한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다며 밤이 되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 그림자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림자가 가까워질 때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인다고 했다. 글을 읽는 도중 민호는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글 설명 속 분위기가 자신의 아파트와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움찔하며 잠깐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깥에선 희미하게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글의 결말이 궁금했다. 스크롤을 내리자 글쓴이는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지금은 집 현관문 바로 앞이다 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민호는 소름이 돋았지만 이어진 댓글들을 통해 후속 소식을 확인하려 했다. 여러 댓글들이 위로와 조언으로 가득 찼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한밤중에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같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글쓴이가 남긴 과거의 댓글을 보니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업데이트했었다.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나는 절대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다양한 업데이트가 이어졌다. 그러나 몇 시간 전부터 글쓴이의 흔적이 사라진 상태였다. 민호는 글쓴이가 걱정됐지만 인터넷 괴담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넘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에서 정말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낀 민호는 순간 움츠러들어 침대에서 조용히 기어 나왔다. 마치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조심스레 방문까지 다가간 민호는 고요히 문구멍을 들여다봤다. 복도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전부였지만 민호는 곧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파트 층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 검은 형체가 그의 현관문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상할 정도로 검고 어둡기만 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실체라기보다 그림자처럼 보였다. 민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글쓴이가 했던 조언들이 떠올랐다. 절대 문을 열지 말라. 그는 빠르게 핸드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 끊임없이 문 밖 상황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그 그림자는 끝내 문을 열 수 없다는 듯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니 아파트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땐 그림자는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다. 민호는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고 화면 속에서 본 것은 소름이 절로 돋는 장면이었다. 검은 그림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간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 복도를 따라 기어다니기도 하고 벽을 스르르 기어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다. 민호는 그 후로도 여러 날 동안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다. 이후 그 게시판에 돌아가 봤을 때 과거에 그 공포를 겪었던 자들이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민호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저 이야기로만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공포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를 떠도는 법이니까.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년 동안 회자되었던 이야기로 각색된 형태로 여러 차례 올라왔던 것입니다. 오래된 기숙사는 언제나 그렇듯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오래 머무르지는 않고 대개 한두 학기 정도 버티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건물 자체는 허름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찝찝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기묘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 중 하나는 기숙사의 4층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그 방은 항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방의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힌다고 했고 심지어 밤중에 그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면서 그 방은 자연스럽게 아무도 머물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지우는 이러한 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유령을 믿지 않았고 과학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비웃어 넘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그 4층 방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한 잔 걸치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오던 늦은 밤 지우는 홀로 4층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쩐지 등 뒤로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문고리를 돌려보았고 놀랍게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일반적인 기숙사 방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특별한 점이라면 유독 방 안이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냉기를 품고 있는 듯한 공기가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문이 스스로 닫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란 지우는 뒤돌아 서려다가 바닥에 무언가가 밟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몇 명의 학생들이 보였고 그들의 배경은 바로 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분명히 이곳에 사람이 없을 때 찍힌 것으로 보였고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방을 나서기 위해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문을 세게 두드리며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다행히 한참 뒤에 친구 한 명이 그의 소리를 듣고 올라와 대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을 빠져나온 지우는 다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4층 방에 있던 사진 속 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는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뚜렷하지 않았고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인터넷에서 과거의 기숙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이곳에서는 대학생들 사이에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바로 그 사진 속의 학생들이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로 종결되었습니다. 그제야 지우는 자신이 본 사진이 그때의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우는 그 이후로도 가끔 4층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지만 되도록 4층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다른 학생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기숙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 지우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로 남겨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잊히지 않는 공포로 남아 기숙사의 전설로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숙사의 4층을 피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에 한 고등학생 소녀인 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인터넷에서 소위 공포썰이라고 불리는 글들을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잘 풀어내기로 유명했던 그녀는 그날따라 평소와 같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포썰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항상 들어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절대 홀로 듣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녀는 바로 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겐 재밌는 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공포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어느 날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실을 말해주는 귀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 클릭하게 됐고 그 안에는 오싹한 의식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 한밤중에 불을 모두 끄고 어두운 방에 홀로 앉습니다. 2. 거울을 준비하고 그 앞에 촛불을 하나 켭니다. 3. 초가 다 타기 전에 거울 속이 자신과 눈을 맞추며 3번 외칩니다. 진실의 영혼이여 내 앞에 모습 드러내라. 4. 그러고 나면 귀신이 나타나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그 의식을 실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주무신 걸 확인하고 방에서 거울을 꺼내 작은 탁자에 올려놓은 다음 촛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촛불 하나로만 겨우 비춰졌고 제가 만든 그림자가 벽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낸 저는 거울 속의 제 눈을 바라보며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영혼이여 내 앞에 모습 드러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외침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이 서늘해지고 촛불이 순간적으로 깜빡였죠. 그리고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낯선 여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까맣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릴 만큼 늘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된 것처럼 빨갰습니다. 그녀의 입은 오히려 웃고 있는 듯한 끔찍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입이 열리더니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너의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다. 그 순간 방의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였죠. 그 소리들과 함께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어머니 또한,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불은 꺼지고 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거울은 깨져 있었고 촛불은 이미 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가족들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비밀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밤이 되면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민지는 글을 읽는 내내 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곧바로 다시는 이런 의식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진실의 영혼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좋은 꿈을 꾸며 잠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맴도는 그 오싹한 목소리와 진실이란 단어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